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복 언니인 박재옥 씨의 장례와 관련해서라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 언니인 박재옥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입니다. 고인은 박정희 대통령과 첫째 부인 김호남 여사 슬아의 동료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15살 터울이라고 하는데요. 고향 경북 구미에서 초중학교를 마치고 상경에서 동덕여고 동덕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잠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일가와 함께 생활한 시간이 있지만 이후 가까이 교류해온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찌감치 결혼 후 분가해서 청와대 생활을 한 적이 없고 부친의 서거 후에도 서너 번의 추모식 등을 제외하면 일과 관련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2004년 이복 동생인 박지만 씨의 결혼식에는 참석해서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니이자 박정희 대통령의 숨겨진 장녀로서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했지만 동시에 형제 자매 중에서는 비교적 순탄한 생애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인은 1958년 박정희 당시 육군사단장의 전속 부관이었던 고 한병기 전 의원과 결혼했습니다. 한병기 전 의원은 장인인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뉴욕 영사, 유엔 대표부 대사, 캐나다 대사 등 외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1971년 제81대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2017년 작고 전까지 설악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설악관광회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고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드라마 제3공화국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부모의 혼인과 관련해서 중매로 하신 거죠. 부모님 강요에 신혼, 결혼 생활은 없었다고 봐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장남 한태준 전 중앙대 교수, 장녀 한유진 대유 몽베르시 씨 고문, 차남 한태현 설악 케이블카 회장, 사위 박영우 대유 위니아그룹 회장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 조카 사이가 되는 박영우 회장 소유 계열사인 대유 신소재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테마주로 조명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조문을 위한 귀휴 또는 형 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도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접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성폭력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안희정은 가족의 장례로 형 집행정지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화환까지 받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혈육이 별세했는데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정 난다면 관련 내용 계속 주시하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 수술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석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철기 사회부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외부병원 수술 문제, 이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법무부가요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6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를 드디어 벗어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생각해보면 병실에 침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잠을 자신다거나 좀 편안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바깥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동안 서울구치소가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초빙 진료, 외부 의사도 데려왔고 외부 병원 후송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에 있는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 그리고 박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술, 입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 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외래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에는 사실상 병원을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도대체 그동안의 법무부라든지 무슨 진짜 문재인 정권에서 나올 법한 소리가 아닌 듯하게 정말 극진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할 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하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외부 수술 입원 치료를 허가한 것,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때문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틀 전에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는데요.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한 결과 수용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법무부는 이거 이렇게 되면 수용 생활 불가능한 거예요, 수술 받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법조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무부에서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왜 굳이 하느냐? 자연스럽지 않다. 검찰 간부도 이렇게 얘기해요. 권한도 없고 관여할 사안도 아니라면 법무부가 이런 말 따로 꺼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법무부와 검찰이 생각이 다르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즉 윤석열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비판을 몰아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지금 조국을 수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이란 말이에요. 예. 결국엔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내지는 검찰청과 척을 지기 시작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지금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가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술도 수술이지만 외래 진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형집행정지 불허를 통해서 지금 탄압하고 있고, 지금 나쁜 것은 검찰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조국 국면, 여기서 검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특히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법무부가 이제 검찰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미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던가 이런 아주 기술적인 일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상당히 심각한 범법 행위들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권이 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이 붕괴해야 될 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실 지금 매우 억울하게 지금 형을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들의 목적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려는 이 행태 용서할 수가 없겠네요, 정말.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게요. 지금 보면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검찰에 진짜 힘을 빼놓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마치 우파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힘을 빌겠다라는, 뭐 솔직히 우파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찰의 힘을 빼놓을 수 있겠다는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굉장히 붕괴가 아주 화가 납니다. 저 역시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애국 국민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조국 사태 관련되어서 문재인 정권 행태들 우리 국민들이 모두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국의 조로남불,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이게 다 박근혜 정권과 비교를 하면 박근혜 정권 때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공정과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의 저희가 끝까지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